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는 오늘 긴급 운영위원 회의를 열고 조속한 입지 타당성 조사 착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구미 지역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2008년부터 도입해 호응을 얻었던 스포츠 강사를 올해 무더기로 해고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부부의 가사분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구에서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남권 5개 시도에 합의가 없으면 남북권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부산이 독자 행보를 보이는 돌발 상황이 생긴 만큼 당장 다음 달에 조사 용역에 착수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는 긴급 운영위원 회의를 열고 예정된 일정보다 반년 가까이나 지연되고 있는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음 달 안에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부산이 민자공항 추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독자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5개 시도 합의를 기대하며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 서적 타당 조사 용역을 발표해야 됩니다. 발표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요. 용역 진행에도 속도를 내서 총선이 있는 내년 이전에 입지 선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중앙정부 수도권 중심론자 또 질질 끌어서 다가오는 총선에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연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올해 안에 결정을 못하면은 결국 총선에 빌미를 줘서 무산될 확률이 많다. 오는 19일 대구에서 열릴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협의회가 남북권 신공항 건설 사업의 중요 분수령인 만큼 반드시 합의를 이뤄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도시만의 그런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큰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가 반드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장님과 경북도지사님의 그런 단호한 입장과 또 합의를 기대합니다. 남북권 신공항 추진위원회는 신공항 건설을 향한 지역민의 열망을 결집하기 위해 신공항 추진위원 100만인 동참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된다면 IT 기업이 몰려있는 구미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수도권 규제 완화 연내 추진 발언은 지역에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조선, 자동차와 같은 굴뚝형 공장이 밀집된 포항, 울산에 비해 첨단 IT 산업이 집약된 구미 산업공단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계속될수록 입지나 어떤 인프라 조건이 좋은 쪽으로 이전하기가 용이하다는 측면이 가장 위협적인 요소고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전국 1000개 기업 가운데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거둔 매출은 전체 83%를 차지한 반면 경북에는 3.7%, 구미는 고작 0.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있는데도 여전히 수도권만 비대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남아있는 기업마저도 수도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져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입니다. 특히 구미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삼성과 LG와 같은 거대 기업이 구미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 경제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구미시는 비수도권의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추이를 지켜보며 전략을 짤 계획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업종이 있잖아요. 업종을 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업종도 보면은 구미에 관련되는 업종이 있을 끼고 강주에 관련되는 업종이 있고 이게 이제 지역 간의 어떤 희비가 엇갈립니다. 오로지 국가 경제 활성화만을 강조하며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지역민들은 실망을 넘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발언으로 구미시가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비단 구미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에 큰 파장을 안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경북 테크노파크 이재훈 원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연초부터 대통령의 발언으로 지역민들의 심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이 정부도 법안 개정을 하는 등 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은 예감인데 우리 지역에는 어떤 피해가 예상됩니까? 먼저 가장 어려운 대목이 기업 유치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현재 규제가 있어도 이미 많은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3.7도선, 당진, 아산, 천안 쪽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의 약 4분의 1을 이미 충남 지역이 가져갔고 네. 나머지 한 40%를 전북, 강원, 그리고 충북이 가져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도권 바로 인근 지역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대구 경북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경제 자유구역이라든지 국가 산단, 대형 예타 사업 이런 등등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인데요. 이런 사업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 경북도 영남권이 전체가 힘을 합쳐서 추진하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유치도 기업들이 없다면 정부에서 타당성 결과가 낮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기업 유치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대구 국가산업단지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보도를 어제 했습니다만 있던 기업마저도 수도권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구미를 비롯한 기존 공단들의 기업 유치에도 적신호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구미에 과거 한 7년 전이었죠. 네. LG와 삼성이 경기권과 경기권과 충청권으로 이전하면서 사실 구미가 디지털 기기 부품 산업단지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네. 구미의 생산량 자체가 2010년도에 약 4조 3천억이었는 것이 2013년도에 1조 정도로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기기 부품 단지의 우리가 대형 주력 산업의 와해는 우리가 지역에서 아무리 중소기업을 열심히 키운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자체도 대기업이 유출되면서 같이 동반 이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역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우리 지역은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어차피 현 정부의 가장 큰 정책 기조가 일명 디레귤레이션, 규제 완화, 규제 해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대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적극적인 지역 기업 지원 정책을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사례를 좀 우리가 원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텔아비브라는 수도에 있는 기업들은 규제가 없는 대신에 텔아비브로부터 멀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 보조금을 줘서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지역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제 논리가 아니고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좀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우리 지역 스스로도 좀 정말로 우리가 과거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우리 지역이 해야 될 산업들인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역 발전 정책을 한번 이제는 우리가 재고해봐야 될 때가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도 대한민국을 이끄는 한 축인 만큼 지역을 홀대하기보다는 동반자로 여기는 지도자들의 인식부터 전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제역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역시 철저한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인데요.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동시에 백신의 성능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구제역 백신은 소 10마리, 돼지 10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는 무상으로 공급되지만 그 이상인 전업 농가는 정부가 백신 공급 가격의 50%만 지원합니다. 소, 돼지 25마리를 접종하는 50리터짜리 백신 한 명값은 45,000원으로 결국 농장주는 마리당 9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돼지 10,000마리를 사육하면서 2회 정도 접종하면
연간 2천만 원 가까이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농가 부담을 시켰던 부분들은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백신 부분은 다 정부에서 무상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확한 부위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접종 효과도 떨어지고 있어 정확한 방법과 횟수 등 접종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점검이 필요합니다. 구제역 백신은 접종 전에 너무 차지 않게 상온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되며 접종 부위는 목과 같은 지방이 적은 부위에 접종해야 됩니다. 접종 시 주사기는 반드시 개체별로 따로 사용해야 됩니다.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 소는 90%지만 돼지는 평균 60%에 불과한 실정으로 접종약의 성능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구제역 파동으로 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국고가 투입됐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도 이젠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구제역 상시 발생국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구제역 발생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접종과 방역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높아 체육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스포츠 강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교사들의 반응도 좋았는데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올해 스포츠 강사를 무더기로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학 중이지만 희망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요즘 학교에서 2주 동안 무료 체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기 중은 물론 아이들의 방학 체육까지 맡고 있는 스포츠 강사는 대구에 132명. 남자 교사 부족으로 부실해진 체육 수업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된 이후 학교 폭력과 자살 등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도 학교 체육 활성화가 꼽히면서 꾸준히 늘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도 스포츠 강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체육 수업에 대한 틀이 잡혔는데 갑자기 예산 때문에 스포츠 강사를 줄이면 올해도 대구의 초등학교 198곳에서 스포츠 강사를 배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구시 교육청은 단 50명만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무 중인 132명 가운데 80여 명이 사실상 해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국 교육청 가운데 대구와 경북, 인천과 전남 등 4곳만 스포츠 강사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는데 대구의 인원 감축 비율이 62%로 가장 높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그 사정이 이제 좀 다른 특수한 것은 있겠죠. 예. 그 저희들은 그 예산이 워낙 이렇게 짜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체육 전담 교사 비율이 180%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400명에 가까운 체육 전담 교사 가운데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68명만이 체육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체육 전담 교사를 다 안 하려고 하죠, 선생님께서. 왜냐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햇빛에 나와서 흙먼지를 마시면서 아이들 지도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신임 교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께서 그러나 알고 계십니까? 스포츠 강사들은 대량 해고를 즉시 중단하고 11개월 편법 계약제를 1년 계약제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가 하루빨리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문대 교수회는 교육부가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대학을 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의도고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폭거나 다름없다며 조속히 임용 제청을 시행하고 정부는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분들이 들으시면 좀 머쓱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대구 남편들이 가정에서 가사 분담을 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를 권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부부의 가사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젊을 때는 항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거의 안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거이도 가끔 하고 합니다.
반반은 남자들이 안 해줄 거고 40%는 남자들, 여자들은 60%라고 그래요. 시간이 좀 더 되는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거지만 정시는 반반. 통계청이 지난해 5월 전국의 17,000 표본 가구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구에서는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편과 부인 각각 12%대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16%대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부인이 가사를 주도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대구 남편들이 가사 분담에 소극적입니다. 가족과 노후와 관련된 조사에서는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장남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도 해마다 낮아지는 등 노후 생계를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인 생활 스트레스 정도가 2년 전보다 많이 개선됐는데 특히 학교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흡연 비율은 대구와 경북 모두 2년 전과 비슷했지만 음주 비율은 두 곳 모두 10%포인트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대구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년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주된 불안 요인으로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붕괴라고 답한 사람들이 2년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인재라고 답한 사람들도 과거보다 많아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2013년 12월 기준 대구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2.45%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비율도 3%로 서울 22.3%의 7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시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7개 늘릴 예정이지만 올해만 150곳을 늘리는 서울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최소 동별로 1개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것을 대구시에 주문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경북도청에서 독도 홍보용 차량 기증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차량은 국제 로타리 3630지구 17지역에서 마련한 것으로 독도 의병대에 기증해 전국을 돌며 찾아가는 독도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경산도량 신도 1동이 100만 원, 경산시 서부 1동 주식회사 신한의 김주현 씨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오는 10월 문경에서 열리는 세계 군인체육대회에 육군 5종과 유도, 레슬링 등 11개 종목에 213명의 선수를 파견하겠다는 의향을 담은 1차 동의서를 지난 10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하지만 북한의 참가 여부는 오는 3월 15일까지 내야 하는 2차 동의서와 8월 1일까지 내야 하는 3차 동의서를 받아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3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기호 1번 박재웅 현 안동시 지역위원장과 기호 2번 전재문 전 19대 대통령 선거 경북총괄본부장, 기호 3번 오중기 전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ARS 투표와 오는 25일 대의원의 현장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경찰청 2015년 상반기 전보 인사에 따라 대구 중부경찰서장의 김우락, 동부서장 김용주, 서부서장 서진교, 북부서장 김영환, 수성서장 이상탁, 성서서장의 박종문 총경이 발령났습니다. 경북경찰청도 경주서장 오병구, 구미서장 이준식, 영주서장 김한섭, 영천서장 정우동, 상주서장 전호성, 문경서장 김성희, 예천서장 김시택, 성주서장 김상진, 고령서장은 김영수 총경이 맡게 됐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세월호 참사 손해배상 책임 회피용으로 상속 포기를 신청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오늘 고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남 44살 대균 씨와 유 전 회장의 부인 71살 권윤자 씨를 소환해 직접 신문했습니다. 이들 모자와 장남 대균 씨의 자녀 2명 등 모두 4명은 지난해 10월 24일 대리인을 통해 대구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낸 뒤 대균 씨의 자녀 2명은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010년 7월쯤 거래업체로부터 독점 거래와 제품 단가 인하 청탁을 받으면서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지멘스 인더스트리 사업부문 총괄 부사장 52살 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은 씨가 거래업체에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돈을 준 업체는 한국지멘스에서 압력 계측기 등을 공급받아 국내 화력발전소에 납품해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스포츠였습니다.